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승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체 변형 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주제, 특징, 원인, 진단, 치료가 되겠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는 정상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외모의 결함에 대해 걱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정신건강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층의 사람에게 증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를 왜곡합니다. 그들은 신체의 일부가 취하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체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 1.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감촉이나 얼굴털이 비정상적으로 걱정되거나 코, 입, 턱 또는 눈썹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력 장애이고 이 장애에는 상상의 치환 외모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정상인이 자신의 외모에 상상적인 결점이 있다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신체형 장애가 되죠. 신체 변형 장애는 상상의 신체적 결함 또는 다른 사람이 종종 볼 수 없는 경미한 결함을 걱정하는 독특한 정신장애입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못생긴 것으로 생각하며 종종 사회 노출을 기피하거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치료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 변형장애는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불안장애가 되죠. 이 장애는 정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결함이 있다는 생각에 골몰하는 정신장애가 되죠. 환자들은 머리카락, 피부, 코, 가슴 또는 얼굴에 결함이 없더라도 신체의 어떤 부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각된 결함은 단지 약간의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결함이 중요하고 눈에 띄며 종종 일상생활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남근의 크기, 근육, 유방, 허벅다리, 엉덩이, 몸냄새의 존재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피부 결점, 주름, 흉터, 여드름, 뾰루지, 머리카락, 머리 모양이나 머리 색상, 얼굴 특징, 코의 모양, 크기와 위치, 체중과 근육, 체형이나 근육, 이러한 사항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매일 또는 몇 시간 동안 실제 또는 지각된 결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할 수 없으며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결함을 알아차릴 것을 두려워 그들은 일이나 학교를 포기할 수 있고 사회 상황을 피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자신을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에는 섭식 장애 및 강박 장애와 일부 유사합니다. 그러나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몸무게와 체형에 대해 걱정하고 신체 변형 장애를 가진 사람은 특정 신체 부위를 염려하는 것이죠.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 것은 신체 외모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당혹감 때문일 수 있으며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신체 변형 장애는 청소년기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합니다. 12세 정도의 청년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8세 또는 19세의 청소년기에 정점을 이루고 또한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신체 변형 장애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소인, 뇌 세로토닌 기능 장애, 성격 특성,
삶의 경험을 비롯한 특정 생물학적,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함에 대한 사람의 관심은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피부를 따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환자들은 결국 자신이 사회, 직장 및 가정에서 결점에 너무 집착합니다. 이 장애는 질병 불안 장애와 함께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형 장애와 함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은 강박장애이고 또한 상당히 이와 유사합니다. 뇌 구조나 신경화학의 이상은 신체 변형 장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전학적 측면에서 강박장애 또는 우울증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체 변형 장애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생활 경험과 문화는 신체 또는 자아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평가, 어린 시절의 외상 또는 학대 경험은 이러한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 환자들은 하루 또는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외모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낮은 자부심, 사회적 상황의 회피, 직장이나 학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함을 숨기거나 개선하기 위한 강박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부심이 결여되고 다른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의식하며 사회적 상황을 피할 수 있죠. 또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특정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의학적 확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를 가진 개인은 종종 외모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쾌한 생각을 갖고 외모를 불평하며 반복적으로 거울을 보고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강박적인 행동을 합니다. 타인이 인식하기 힘든 사소한 외모의 결함에 지나치게 집착하죠. 신체 변형 장애 및 강박 장애는 발병 연령이 거의 같으며 동일한 과정으로 진전됩니다. 이러한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이나 반사 표면에서 특정 부위의 모양을 자주 확인한다. 과도한 몸 단장이나 위장, 자주 발견된 결함의 모양을 다른 사람의 모양과 비교한다. 옷을 지나치게 바꾼다. 수술받기, 거울 피하기, 피부 뜯기, 과다한 운동, 이러한 사항들이 공통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는 상상의 신체적 결함 또는 경미한 결함을 걱정하는 독특한 정신장애이죠.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찰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신체 외모에 있는 한 개 이상의 지각된 결함에 대한 집착, 장애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시점에서 외모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과도한 정리, 피부 따기, 안심 찾기, 예를 들면 거울 검사, 과도한 정리, 피부 따기, 안심 찾기 등이 되겠습니다. 집착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외모 집착은 증상이 섭식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의 체지방이나 체중에 대한 우려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가 과도한 우려를 알고 있더라도 여전히 지각된 결함에 대해 걱정할 수 있으며 그래서 더욱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치료는 사고, 행동, 인간관계 및 환경과 같은 정서적 욕구를 다루는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되죠. 이것은 임상적으로 연구된 기술을 사용하는 훈련된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학적 또는 수술적 절차는 건강 위험을 수반합니다. 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는 결과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지행동치료.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훈련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각된 결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흉하고 외모 우려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학습합니다. 대처 및 관리 기술, 불안 증상 대처 방법 교육, 즉 이완 기법과 심호흡법을 배웁니다. 약물 치료, 항우울제 등 일반적으로 약물은 정신요법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체 변형 장애는 상상의 신체적 결함 또는 경미한 결함을 걱정하는 독특한 정신장애가 되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